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네,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면 ITS 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오는 ITS 사업이라고 그러죠. 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도 준비를 했고 저희가 자율주행, 디지털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 세미나를 준비했던 이유가 우리 ITS 산업 여기에 계신 분들은 ITS 산업을 영위하고 각 사업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ITS 산업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TS 산업이 앞으로 정의가 되고 지금은 ITS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ITS 산업이 스마트 시티에도 자율주행에도 디지털 도로 인프라에도 ITS 사업에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본 발표는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팀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지금 내용으로서 저희가 아직 아니어서 안을 붙였습니다. 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너무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냥 정보통신도 아니고 양자역학이 나오고 지금 ITS 시작이 신신호 시스템 도입, 고속도로의 FTMS 건설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올해가 처음에 ITS는 단순히 교통량을 체크를 해서 얼마나 지나가고 이 도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호를 최적화하고 교통률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하나하나 쌓여서 이건 소통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교통정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소통도 소통인데 이제는 안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위한 ITS로 변화를 하죠. 그러면서 CCTV가 많이 설치가 되고 또 스마트 도시나 이런 부대 사업과 함께 스마트 CCTV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존 관리를 한다든지 도시 개념의 뭔가에 대한 그런 영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차량까지 직능화가 돼서 이제 ITS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능 요소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ITS를 왜 필요했냐 아까 말씀드린 교통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 정책, 도로교통 정책을 펼칠 때 우리의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도로교통 정책을 이제는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S는 여러 가지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ITS가 융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ITS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할 거라고 마켓 보고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켓 보고서를 저희가 차용을 한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회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아직 국내 ITS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업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ITS 시장에 대한 대응력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왜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없습니다. ITS 사업법은 있어도 산업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R&D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지만 창업부터 수출까지 기업 지원을 하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법을 근간하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ITS 산업은 무엇일까요?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ITS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ITS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지능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교통체계를 지능화하는 이렇게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ITS는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고 시민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하는 산업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산업은 이런 기술과 시설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경제적 사회 가치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통칭할 수 있고, 이 분류 체계는 저희가 한번 분류해본 아닙니다. 의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문지도 보내드렸는데 이런 분류 체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의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유사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ITS 산업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분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TS 산업이 ITS 시장이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했죠. 노인분들 운전하시는 거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워낙 도심 내의 속도도 제한이 느리기도 하지만 이런 노령 인구 증가로 사고 위험도 증가되고 있고, 아까 그 3기 신도시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이제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1기 신도시에 30년가량 살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시설 노후화됐습니다. 예, 다리도 얼마 전에 무너졌고 이런 거 다 ITS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30년 전에는 그 기술이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마 이제 모든 교량을 전면으로 도시계획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작은 기술로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생활 패턴의 변화로 사회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나 양자평기, 메타버스 등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대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센서 시스템들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미래의 ITS는 다른 솔루션들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AM 같은 신교통수단이 등장을 하면서 교통체계는 파격적으로 변화를 할 것입니다. 네, 경제 투자 부문입니다. 네, 대외 경쟁력은 저희가 수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 기술이 굉장히 저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어디 나가봐도 이런 솔루션 가진 나라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마침 또 25년, 26년 저희가 총회를 유치하면서 국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ITS는 공공 기반 시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OC의 투자 추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ITS에서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이제 ITS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WIS라는 장치를 통해서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도로 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홍수나 폭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것들 장치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 내에 2050년도에는 화석연료 차량들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40년도는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35년도까지는 70% 바꾸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를 기반으로 얼반 비클 억세스 리스트릭존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여기는 시간대별로, 차량별로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에는 아무 차량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못 들어가게 알람을 주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이런 차량들을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ITS 기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CITS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관련 없는 그냥 이건 사회 경제적인 이슈 아니야, 환경 이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또 다른 ITS를 창출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그리고 수소 대형 화물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ITS 산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한 ITS 국토부 예산만 한 4천억, 그 전년도에 5천억 정도 된다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스마트 시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 개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22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ITS 장비나 이런 솔루션들을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1조 9천억 정도 되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5년간 계속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그러면 이 ITS 사업을 수주해간 기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일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해봤습니다. 1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응답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한 6,700억 정도 됐고 종사자는 한 6,000명 정도 된다. 남녀 성비는 남자가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출액 상위 15% 이내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ODA 사업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었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TS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보다는 조금 폭넓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1년에 855억 달러를 지금 성장 예측을 하고 있고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ITS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외는 독일의 지멘스처럼 이렇게 ITS를 교통 솔루션으로 보고 다각도로 접근하는 대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켓 보고서에서 좀 저희가 선출을 했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기업이 이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작년에 이제 산업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ITS 사람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제 ITS도 이 정도로 정보통신이나 교통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ITS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산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자격제도가 필요해서 우리 시장을 보호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ITS 사업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나 이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달라.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 산업처럼 성장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능 시설에 대한 지정이나 사업화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세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창업부터 강소, 대형 이제 ITS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쪽은 좀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제 틀입니다.
ITS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레퍼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도로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일반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그냥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험 검증을 위해서 스마트 도시처럼 규제 특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많은 장비를 통해서 깔린 데이터들을 한번 보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에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범위도 어떻게 보면 ITS 분야의 표준화는 굉장히 지금 다른 표준화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진취적으로 미래 부분들도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신규 표준화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민간 지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기술을 도입할 때 도로 기반의 테스트 베드, 시뮬레이션 기반의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인증에 대한 장을 마련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저희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의 ITS 사업은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능평가 비용이 좀 비싸다고 좀 내려달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황 및 문제점을 좀 분석을 했을 때 문서 분석을 통한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시사점은 국내 ITS 역량 강화로 혁신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ITS 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보자라는 제일 좋은 베스트고요. 이제 국토부랑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협회의 생각은 미래 ITS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추진 전략과 6대의 중점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혁신 성장 지원과 전 주기 전략적 해외 진출이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이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지금도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폭넓은 교육, 다양한 교육, 그리고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교육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맞서서 R&D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려면 일단 법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S 이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개방형 실증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략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전문가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표준총회를 하면서 표준총회가 끝나고 이제 오후에 이제 환담을 나누면서 나온 얘기가 사업을 하려는데 법 제도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ITS 기업의 저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상시 기술 자문, 법제도 자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이제 도로관리청,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뭔가 네트워킹하는 자리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제조나 스마트팜 여러 가지 산업들과 함께 비즈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타 산업과의 비즈 매칭을 통해서 테스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융복합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진출 지원 및 시장 다변화 부분입니다. 지금 대외 홍보나 수출 지원까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ODA나 MBD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점차 지원을 하고 해외 시장을 좀 더 다변화해서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출 코디네이터 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실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이런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이제 레슨런으로 해서 가이드북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연속 개최되는 세계대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만큼 기술력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업계 간담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출 패키지 만들어달라. ITS 사업이 도로 건설 사업가, 도시 조성 사업가 이런 부분들의 수출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대중소기업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수출 활동하고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연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ITS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재직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격제도,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부터 그리고 취업 예정자, 그리고 재직자 분들은 다른 분야 교육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처 지자체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해서 다각도로 교육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로 가장 많이 주는 말씀 중에 사람 구해주세요 라는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사람 없어요. 괜찮은 사람 있나요? 저희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학과 아니면 일자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좀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중장기 교육 훈련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 지원 방안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R&D나 이런 것들은 계속 기획해서 올릴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혁신 기술 사업처럼 이렇게 실제로 도로에 구축을 해서 전체 국내 시장 전체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도 시범 사업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걸 표준화하고 설계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전국 확산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선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법 제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일단 법제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과제에서 반절은 법제도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통체계 효율화법 개선안도 만들었고 신법 제정안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이제 올려서 통과시키는 거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걸 가능하게끔 하려면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 정도 되는구나, 우리 산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식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국가 승인 통계를 통해서 국토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오늘 또 설문을 좀 나눠드린 한 20개 기업이 있으실 텐데요.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드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통계가, 그게 사전 통계 자료 작성에 아마 참고가 될 건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 승인 통계를 신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ITS 시장은 이만큼 종사자가 있고 이렇게 매출액이 있고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법률 정비도 하고요. 글로벌 기업 현황뿐만이 아니라 이런 산업체의 추이까지도 매년 이제 국가 승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 페이퍼 발간이나 이런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계속 발간을 할 계획이 있고, 이걸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사업 시행 지침이라든지 밑에 하부 성능평가 기준이라든지 이 하부 기준까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성능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능평가가 제도고 워낙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신기술이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성능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술 개발에 대한 성능 검증이나 서비스에 대한 효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방형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TS 오픈랩 기업 대상으로 ITS 선도 기업들이 기술 자문을 하고 멘토링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들을 좀 도입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진 솔루션들이 조금 더 사업으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화 다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전화 받으셨을 때 이건 무슨 전화지? 모르는 전화인데 라고 그냥 끊지 마시고 좀 응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ITS 산업이 얼마 시장이다, 2조 시장이다, 3조 시장이다 이런 것들이 공표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안녕하세요. 저 푸드 커뮤니케이션의 박주원 대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작년 보고회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장 로드맵들 작년에도 얘기하셨고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키텍스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고 지금 달라진 게 어떤 조치들이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회원사분들이 사실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각자 기업에서 다 회비를 내셨고 산업에서 활동을 하시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는 건데 그런 ITS 코리아에서 협회에서 주관하는데 회원사들에게 정량적인 보고가 전혀 없이 정성적인 얘기로 힘들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만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신다는 게. 근데 적어도 회원사들이 있는 자리고 이러면 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위해서 이런 점들을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협조 요청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ITS 학회에서도 계속 발표를 드리고 했던 거 맞습니다. 이 내용을 11월 학회에서도 말씀드렸고 4월 여수에서도 4월 여수에서는 이 산업이 아니라 법제도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이런 정책을 펼쳐보자라고 용역을 하는 거라서 올해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같은 자료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걸 만들어서 계속 했던 부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조사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으로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 1차 조사 결과를 아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6천억 시장에 대한 규모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협회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